3월 대한민국의 경상수지가 발표되었는데 상당히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갑자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에요. 올해 1월 달에는 마이너스 42억 달러, 2월에는 마이너스 5억 달러로 2달 연속으로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번 3월에는 흑자인 이유가 바로 배당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일까? 관련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통계 자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발표된 국제수지 통계를 한번 살펴보고요. 이어서 우리나라의 외화 보유 상황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역이 흑자인 건 좋은데 왠지 일본을 따라가는 느낌이 들어요. 한국은행에서 5월 10일자로 23년 3월 국제수지를 발표했습니다. 하루 만에 조회수가 1000이 넘었어요. 3월의 경상수지는 2.7억 달러, 약 3,500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상품수지, 즉 물건을 사고 팔아서 본 돈은 마이너스 11.3억 달러로 여전히 적자예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수입한 상품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수출을 보시면은 564억 달러, 수입은 575억 달러로 수입은 조금 줄었는데 수출이 훨씬 많이 줄면서 갈수록 무역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예요. 서비스 수지를 보면 건설 제외하고는 전부 적자입니다. 운송, 여행, 지식재산권, 거기다 기타 사업까지 모두 적자인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어째서 합계 금액은 흑자가 났는지는 바로 밑에 있는 본원 소득 수지 부분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해외 투자로 인해서 배당 소득이 31억 달러나 나오면서 전체는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해버린 거예요. 작년 3월에만 해도 2.9억에서 올해는 1년 만에 무려 19억 달러나 증가를 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큰 돈일까요? 31억 5천만 달러는 우리 돈으로 4조 1,600억 원입니다. 1분기를 합치면은 113억 달러, 약 15조 원 정도의 배당금을 받았다는 뜻이 돼요. 1년 사이에 배당금이 무려 5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단순하게 보면은 1분기에 15조 원, 1년이면은 60조 원이라고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일단 미국의 S&P 500의 현재 배당률은 1.66%입니다. 정말로 대충 계산을 해보면 1.66%의 배당률로 60조 원을 받으려면 무려 3,614조 원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코스피 전체의 시가총액 합계가 지금 2,000조 원 수준인데 이 정도면은 해외 투자가 생각보다 엄청난 상황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정말로 단순하게 계산한 거니까 실제로는 조금 수치가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또 재밌습니다. 일단 직접 투자 부분에서 한국인의 해외 투자는 45억 달러 증가를 했는데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26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직접 투자 금액에서 자산 증가는 한국인의 해외 투자, 부채는 외국인의 한국 투자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주식 투자는 상황이 조금 더 극과 극이에요. 한국인의 해외 투자는 30억 달러가 증가했는데 외국인의 한국 주식 투자는 오히려 마이너스 33억 달러로 감소를 해버렸습니다. 한국인, 외국인 모두 국내 시장을 떠나간다라는 뜻일 거예요. 내국인도 해외로 투자하는 상황에 굳이 외국인이 여기에 들어올 이유가 없다는 뜻이 되었습니다. 자, 결국에 요약을 하면은 모두가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간다라는 겁니다. 자, 너도 나도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해외에서 배당금을 받게 되면서 경상수지가 흑자가 되어 버렸어요. 한국 주식이 싫어서 떠났는데 해외에서 달러를 벌어오는 애국자가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최근에 무역 수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외화 보유액만 보면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한국은행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4월 기준의 외화 보유액입니다. 현재 우리는 4,666억 달러를 보유해서 작년 말보다는 다시 외화 보유액이 또 늘어났어요. 물론 21년과 비교하면 이미 400억 달러나 감소했으니까 조금 걱정되기는 합니다. 전체 보유 비중을 보면은 유가증권이 87.7%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나머지가 예치금, SDR, 금 순서인 것 같네요. 생각보다 우리는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9번째로 달러를 많이 가진 나라예요. 중국이 1등으로 3조 1,800억 달러, 이어서 일본, 스위스, 러시아가 보입니다. 굉장히 신기한 거는 인도가 5번째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1,500억 달러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 최근에 GDP가 역전당한 대만도 보입니다. 대만이 전 세계 6번째로 5,600억 달러나 가지고 있네요.
작년 말 기준으로 대만이 동아시아 GDP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사실 이게 다 TSMC 덕분이라는 거는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아요. 자, 여전히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는 전 세계 56%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5%라고 하니까 얼마나 대단한 수준인지 알 수 있겠죠. 우리나라 외화 보유 금액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1990년대 IMF 때랑 비교하면 정말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정부에서는 사실 이것 때문에 외환위기는 없다라고 말하는 상태입니다. 어디까지나 과거 대비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현금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외화 보유고의 거의 대부분은 90% 가까이 미국의 국채, 모기지 채권, 회사채 등을 가지고 있어요. 현금은 280억 달러 수준으로 갑자기 위기가 온다면 우리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갑자기 위기가 온다면 채권을 헐값에 팔아야만 하니까요. 이번에 미국 은행들의 파산만 봐도 현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나왔던 경상수지 말고 무역수지는 이렇게 차트로 보면은 누가 봐도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990년대 이후 한국의 무역수지를 보면은 적자가 누적되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적자가 누적되니까 바로 IMF가 왔었죠.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두 번째 적자 시기에는 리먼 사태가 터졌어요. 자, 문제는 세 번째가 바로 지금인데 아래로 내려가는 폭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IMF나 리먼 사태 때보다 2배 이상이나 적자 폭이 커졌어요. 지금 정말로 위험한 상태인데 사실 언론이 조용한 게 전혀 이해가 안 가요. 자, 해외 투자가 늘어나는 것만 보면은 일본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최대 호황기인 버블 경제가 끝나고 주식도 부동산도 30년 동안 정체가 되었어요. 과거에 돈이 넘쳐나면서 해외 투자도 많이 했죠. 자, 버블 경제 시기에 일본은 미국의 록펠러 센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등을 샀고요. 지금도 동남아에 상당한 부동산과 기업들에 투자를 한 상태입니다. 자, 일본은 고령화 사회로 나이는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월세 받는 할아버지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배당받는 할아버지가 되겠죠. 한국인의 해외 투자가 늘어나는 건 좋은데 개인적으로 앞으로 무역수지 적자로 인해서 1, 2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조금은 조심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주식쇼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